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보드를 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드는 정말로 뭔가 한 회사에 특히나 이제 컴퓨터 컴포넌트 회사 중에 정말 유명한 기가바이트가 있죠. 기가바이트가 그동안 업계 기술력, 그 다음에 어떤 본인들이 이렇게 좀 PC 분야에 몸담으면서 어떤 느꼈던 그런 경험과 기술을 모두 담아내서 정말로 정수를 뽑아낸 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정말 이름도 어마어마한 Z790 어로스 익스트림 X가 되겠습니다. 네, 익스트림 X. 일단 보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이제 에이수스가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적어도 어떤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제품을 딱 봤을 때 마주하는 압도되는 카리스마, 그런 관점에서는 이 기가바이트 어로스, 특히나 최상위 라인업인 익스트림이 단연 최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이 기가바이트 보드가 이제 오늘 주인공이라 해서 괜히 이렇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 얼마나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제가 느끼는 부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좀 인트로부터 오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오늘 그 벤치 매뉴얼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또 느끼신 바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인텔 14세대가 나왔죠. 14세대가 나오면서 기가바이트 어로스 Z70X 시리즈가 이제 새롭게 쫙 나왔어요. X 시리즈가 나온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편의사항이나 혹은 뭐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했는데, 뭐 와이파이 7 지원이라든지 조금 더 전원부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한 리프레시 제품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플래그십 제품인 익스트림 X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는 네, 이렇습니다. 늘상 우리가 보던 어로스. 근데 이제 좀 아쉽죠? 최상급 보드면은 그에 걸맞은 좀 더 특별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늘상 봐왔던 익숙한 어로스 보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X고요. 자, 그리고 패키지 뒷면. 네, 패키지 뒷면을 보면은 일단 그림에서부터 좀 굉장히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 거대한 IO 실드가 이제 IO 커버라고 해야겠죠. IO 커버부에 LCD가 있어요. LCD가 있어서 뭐 CPU 온도, 전원부 온도, CPU 그 다음에 뭐 몇 헤르츠로 클로스 주파수가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로 박아놔서 정말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드를 보면은 하나하나가 과해요. 그만큼 호화스러운 구성을 자랑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원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울트라 듀러블, 뭐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오 실드 쪽에 와이파이 7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DIY 프렌들리 디자인, 뭐 유저 편의성 강화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가타부타 말 너무 많으니까 바로 패키지를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고급형 보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도 좀 다르죠. 패키지를 열면 이런 식으로 투명 커버에 안쪽에 이제 보드를 살짝 맛볼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보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정말 제가 이제껏 들어봤던 그 어떤 보드보다도 무거워요. 정말 무겁습니다. 액세서리를 다 꺼내 보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이게 다 뭐야? 자, 일단 제가 다 설명드리진 못하고 이제 주요 케이블이나 액세서리 한번 볼게요. 일단 어로스 스티커가 있습니다. 어로스 스티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죠. 경쟁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풍성한 스티커 세트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어로스 익스트림 X에 어울리는 급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멋스러운 스티커 세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에선 선도적으로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렇게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고 이런 종이 인쇄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QR코드로 접속하셔서 마더보드의 상세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불만입니다. 이 비싼 보드를 샀으면 두꺼운 매뉴얼을 보면서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정리하는 어로스 스트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GB 연장 케이블부터 시작해서 사타 케이블인데, 이 사타 케이블이 여러분 보십시오. 사타 케이블에도 슬리빙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기가바이트 고급형 보드에 종종 이런 특징을 가지긴 하는데, 사타 케이블마저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슬리빙 처리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소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
와이파이 안테나가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설명으로는 이번에 좀 안테나 기능을 많이 개선했다고 하는데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해요. 여기 기가바이트 로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려하진 않고 굉장히 단정한 느낌의 와이파이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드가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각종 케이블들이 있는데 뭐 연장 케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이즈 센서 케이블도 있습니다. 노이즈 센서 케이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센서 케이블이 있는데 보드상에 이 노이즈 센서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핀 헤더가 있어요. 거기에 꼽으시고 이 조그만 부위를 통해서 뭐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중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 커넥터. 네, G 커넥터. 이 G 커넥터가 뭐냐? 제가 이제 늘상 설명드리지만 여러분들 조립하실 때 케이스에서 나오는 케이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드에 연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면 오디오라든지 USB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드에 직결하는 것보다는 여기 G 커넥터에 먼저 연결하고 이 G 커넥터를 보드에 연결해 주는 게 훨씬 더 조립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센셜 USB 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급형 보드답고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덱 활용처가 무궁무진하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부피가 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과한 M.2 히트싱크입니다. M.2 히트싱크. 이렇게 큰 게 히트싱크예요. 이 M.2 히트싱크는 지금 익스트림 X 같은 경우는 PCI 5.0을 지원하는데 가장 상단 슬롯에 장착하는 히트싱크고 당연히 이 히트싱크를 장착하면은 M.2 온도가 착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히트싱크뿐만 아니라 히트 파이프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걸 직접 보고 놀라웠던 거는 기가바이트에서는 이걸 나노카본 코팅이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그 마감이 무채색 플러스 무광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트 파이프랑 히트 싱크의 접합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트 파이프랑 히트 싱크 모두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드 쪽은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멋지게 설계하는데 왜 그래픽 카드는 구리 히트 파이프를 계속 고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액세서리 여기까지 살펴봤고 바로 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문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어휴 무거워. 자, 이게 바로 기가바이트 Z790 어러스 익스트림 X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단 외형적으로 완전히 급이 다르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이거 보세요. 그냥 다 아머 떡칠이야. 아머 떡칠이고 심지어 여기 보시면 딤 슬롯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부 히트싱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위에도 아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머가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이 커버가 자석식입니다. 자석식. 그래서 딱 위치를 맞춰두고 갖다 대면 그냥 지가 알아서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블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외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CPU 전원이 꼽히는 이 보조 전원 두 개는 이렇게 공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부 히트싱크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CPU 쿨링팬, 그 다음 뭐 옵셔널 쿨링팬 헤더는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딱딱 필요한 영역은 이렇게 홀을 마련해 두고 나머지는 다 감싸는 아주 고급스러운 외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딱 봐도 보드가 일반적인 보드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보드는 ATX 폼팩터가 아니고 ATX 폼팩터입니다. 익스텐디드 ATX 폼팩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실 때 케이스 호환성을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백플레이트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바이트가 명명한 장명법으로는 나노카본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나노카본. 그래서 이게 그냥 철판떼기가 아니라 나노카본 코팅을 했다. 그래서 방열 성능이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 즉 열전도율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온도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지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호화스러운 과한 고급형 보드는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줘야 어떤 구성상으로 혹은 뭐 가심비상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요소가 되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백플레이트도 전체를 감싸고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완전히 블랙 느낌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짙은 쥐색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딱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미, 이 보드의 백미, 측면입니다. 측면. 일반적인 보드는 보드상에 이제 핀 헤더들이 위로 솟아 있잖아요. 수직 방향으로. 근데 지금 이 익스트림 X는 기역자로 다 꺾여서 아머에 감싸져 있어요.
정말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핀 전원 단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핀 헤더들이 일반적인 규격하고는 이제 호환이 안 돼서 나름대로 다 젠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USB를 그대로 갖다 꽂으실 분들한테 살짝 불편할 수 있는데 어차피 마더보드 구성품에 이런 것들을 다 젠더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USB 3.2 Gen2x2 포트도 있고 SATA 포트는 4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이즈 센서는 여기 핀 헤더 살짝 조그맣게 2개가 있거든요. 이 커버를 빼셔서 여기다가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드가 일반적인 보드랑 어떤 부분이 달라 보이는지 이거를 좀 체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를 볼게요. 일단 I/O 커버부, 이거를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겠죠. LCD 디스플레이입니다. LED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정말 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딤 슬롯 가보시죠. 딤 슬롯은 DDR5 지원하고요. 네, 192기가에 8266MHz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메모리 슬롯에도 실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메모리가 사실상 뭐 내구성을 따질 이유가 있나 싶겠냐마는 어쨌든 이건 과한 보드니까 실딩 처리가 되어 있고, 기가바이트가 또 이런 명칭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UD 슬롯이라고 합니다. UD, 울트라 듀러블.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거운 메모리, 아무리 무거운 메모리를 사용하시더라도 뭐 전혀 내구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M.2 히트싱크가 있죠. 바로 이 부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과한 M.2 히트싱크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CI 이지 레치 플러스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장착하실 때 탈착이 편해지도록 이 버튼으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이 방식은 에이수에서 먼저 채용하긴 했는데 기가바이트에서도 이거를 아주 편리하게 잘 적용을 했네요. 그래서 이게 이지 레치가 있고 이지 레치 플러스가 있는데, 이지 레치는 그냥 이 걸쇠 부분이 연장된 형태라면 지금 이 보드는 익스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지 레치 플러스가 붙어서 버튼으로 탈착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보드, 특히 이제 그래픽카드 슬롯은 일반적인 실딩 처리하고는 좀 급이 달라요. 이건 역시 UD 슬롯이라고 하는데, 이 실딩 처리가 굉장히 과해. 그냥 어떤 그 슬롯 주변부를 그냥 금속으로 살짝 말아놓은 게 아니라 안쪽까지 다 이렇게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 보시면 백플레이트에 이 플레이트까지 같이 합쳐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게 도대체 아무리 그래픽카드가 무거워진다고 해도 이 정도로 과하게 해야 될 일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내구성에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정리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놀란 거, PCI 슬롯이 아래 또 있는데 요거는 별도의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괜히 슬롯이 드러나서 감성을 해치는 일이 없게 이렇게 별도의 커버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놀랍네요. 별의별 곳에 다 이제 커버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분해를 통해서 설명드리긴 하지만 이 기가바이트 보드에서 가장 뛰어난 점이 바로 M.2 히트싱크 분리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디자인이 어떤 블랙 바탕, 그리고 어러스를 상징하는 이 오묘한 회색,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묘하게 금색으로 살짝 띠가 가려져 있는데, 사실 금색을 잘못 쓰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채도나 그런 것들을 너무 높지 않게 처리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말 고급스럽고 비싸 보이는 외형을 완성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보드 어떤 그 디자인의 강력함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이제 I/O 포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I/O 포트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I/O 포트 가장 상단에 Q 플래시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 OC 이그니션, 이건 오버클럭커 분들이 전반적인 시스템 전체 부팅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펜 동작 이런 걸 체크할 때 유용한 기능이죠. 그다음에 와이파이 7 안테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빨간색으로 포트가 처리되어 있는데, 이 타입 A 포트가 다 USB 3.2 Gen2 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릴 일 없이 다 동일한 속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썬더볼트 포트 2개도 있어요. 타입 C로. 그 다음에 랜이 또 듀얼 랜인데 2.5기가 랜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기가 랜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포트가 가장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단부에 있는데, 이 오디오 포트도 안에 있는 사운드 칩셋이 이 메인보드 하단부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I/O 포트 쪽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과한
과한 설계가 돋보이는데, 이 I/O 실드를 보면은 자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조차 공기 흐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겠다라는 기가바이트의 설계 철학이 돋보이는데, 야, 이 전반적으로 뭐랄까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 다음에 쿨링 설계면 설계,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싼 설계를 마구마구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이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14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과연 성능에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일단 외형 모두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분해를 통해서 내부 전원부 히트싱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Z70 익스트림 X 분해를 마쳤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져본 보드 중에 그 어떤 보드보다 귀찮았어요. 분해 난도가 높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나세가 많다 보니까 이 보드를 분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귀찮음을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보드를 보기 전에 일단 백플레이트를 봐야 되는데요. 백플레이트에서부터 좀 다릅니다. 이 나노 카본 플레이트에 이 서울 패드가 붙어 있는데, 정말 두껍고 굉장히 튼실해요. 여기 보시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 영역이 전원부 후면부입니다. 그래서 이 후면부에도 서울 패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열을 머금겠다, 이런 게 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플라스틱 쪼가리 플라스틱 쪼가리가 있는데, 제가 이제 플라스틱 쪼가리로 표현을 했지만 이 상단 커버입니다. 이게 상단 커버로 자석식으로 부착이 탈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냥 이렇게 딱 힘줘서 빼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도 상당히 견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M.2 히트싱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분리를 안 해놨습니다. 얼마나 분리가 편한지 좀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 M.2 히트싱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슬롯이 1개짜리인데 PCI 5.0, 그다음 아래쪽은 4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지 레치 클릭이라고 해서 요거를 살짝 꺾어 주시면 바로 이렇게 분해가 가능해요. 너무 편해. 그리고 아래쪽도 저 오른쪽에 레치가 있어요. 이 레치를 살짝 꺾어 주시고 이 패널을 잡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편의성을 갖춘 제조사는 없습니다. 기가바이트밖에. 그래서 이거를 기가바이트가 정말 선도적으로 잘 적용을 했다. 너무너무 편하다. 특히 요새 M.2 SSD 값이 떨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교체도 많이 작업하시기 때문에 은근히 이거 히트싱크 분해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게 걸쇠에 걸어주시고 딱 눌러주시면 딱 고정이 되고, 또 분리할 때는 요거 딱 클릭만 해주시고 살짝,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패드 같은 경우에도 이 5개 슬롯 모두에서 양면 서울 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M.2 발열 걱정도 전혀 없을 것 같고, 너무너무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구조적으로 모순점이 있습니다. 모순점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상단이 M.2 SSD 5.0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5.0 SSD는 아무래도 이제 발열이 높다 보니까 이 익스트림 X에서도 액세서리로 특별하게,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히트싱크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히트싱크까지 제공을 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작 사용자가 가장 상단의 M.2 SSD를 사용하는 순간 PCI 대역폭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래픽카드의 PCI 배속, 즉 PCI 레인이 8배로 떨어집니다. 16배로 못 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래픽카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걸 쓰면 안 돼.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걸 쓰면 안 되니까 이 히트싱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가바이트가 설계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이제 인텔 칩셋의 특성인데, 이 레인 수가 아무래도 PCI 대역폭이랑 공유를 하다 보니까 가장 상단에 있는 이 SSD를 쓰면은 결국 그래픽 카드를 온전하게 쓸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상으로 기가바이트에서는 정작 가장 상단에 있는 방열 대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마련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딱히 PCI 5.0 SSD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첫 번째 슬롯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측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히트싱크가 있고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첫 번째 그래픽카드 슬롯에 UD, 울트라 듀러블 실딩 처리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요거를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웃긴 게 상당히 무거워. 이것조차 무거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드 무게를 상승시키는데 이놈도 적잖이 일조를 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리 그래픽카드가 무거워도 제가 이제 기술 자료를 보니까 뭐 하중 견디는 능력이 50kg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무튼 뭐 과하긴 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전원부 히트싱크는 얘가 바로 전원부 히트싱크가 되어 있고요. 얘를 감싸고 있는 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이 디스플레이 이렇게 감싸집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자체적으로 뭐 방열 효과 뭐 그런 건 없고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 이건 5인치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 안쪽에 이렇게 꾸며져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그마한 기판은 오디오 칩셋입니다. 오디오 칩셋. 그리고 이제 전원부 히트싱크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적어도 어떤 하드웨어적 퀄리티는 타 제조사를 압도하는 단연 독보적인 퀄리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히트싱크와 히트파이프 모두 나노카본 코팅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블랙에 가까운 무광 도료를 사용해서 굉장히 정교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히트싱크도 그냥 통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가바이트 핀스 어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적층형 방식이에요. 이 적층형 방식이 당연히 면적 대비 어떤 방열 성능은 좋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많은 열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효율을 위해서 히트파이프도 2개를 박아놨어. 전원부 히트싱크 히트파이프를 2개, 그것도 6mm도 아니고 8mm를 2개를 박아놨고요. 그다음 안쪽을 보시면 썰패드가 있는데, 역시 기가바이트는 썰패드 레이아웃이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레이아웃을 보여줘요. 이 모스펫 부분, 회색 모스펫 부분 있고, 안쪽에 검은색은 초크 영역인데, 이 초크 영역 전체를 감싸는 정확한 레이아웃으로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제가 항상 이 썰패드 가지고 에이스 보드 리뷰할 때 정말 많은 비판을 하는데, 적어도 기가바이트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아요. 오히려 오버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과한 그런 느낌으로 잘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전원부 히트싱크 아주 좋았어요. 정말 전원부 온도를 획기적으로 잘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원부 페이지를 보면 24 플러스 1 플러스 2 페이지 구성이고요. 기억자로 배치되어 있죠. 초크가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당 105A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패시터도 이제 일본의 니치콘 FP-CAP 시리즈 캐패시터를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원부 규모도 그렇고, 이제 전원부의 어떤 히트싱크 퀄리티도 그렇고, 히트파이프가 2개나 있잖아요. 전원부 온도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데, 여기서 퀘이사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인텔 코어 i9 14900K를 장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4090FE 모델이 되겠습니다. 먼저 P코어 부스트 클럭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블렌더 기준으로 합니다. 블렌더가 모든 스레드를 다 활용하기 때문이죠. 먼저 기본 상태에서는 초기에 5.7GB로 시작을 했다가 5.5GB에서 5.6GB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다른 보드에 비해서는 클럭 하락률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 기가바이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전력 레벨이 253W보다 높은 280W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클럭을 보이고 있고,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5.7GB를 오버했을 때는 당연히 5.7GB를 고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게임 구동 시에는 어떠냐? 게임 구동 시에는 CPU 로드가 낮기 때문에 기본 모드에서도 5.7GB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 전력인데요. 기본 상태에서는 블렌더 구동 시에는 약 282W, 그 다음에 게임 구동 시에는 약 211W를 보여줬는데, 이게 게임 구동 시에는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이제 오버클럭 상태에서 전력 제한 레벨을 해제했기 때문에 블렌더 구동 시에 335.6W가 나왔지만요, 게임 구동 시에는 전압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그거보다 낮은 164W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부 온도입니다. 정말 기대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직접 센서를 설치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기본 상태에서 블렌더 구동 시 최고 53도, 네, 정말 훌륭한 온도죠. 그리고 오버클럭 상태에서는 최고 56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M.2 SSD의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먼저 히트싱크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89도, 평균 83.7도가 나왔는데, 확실히 M.2 히트싱크를 장착하니까 전반적으로 온도가 착합니다. 특히 1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플레이트에서는 62도, 최대 73도를 기록했으나 거대한 히트싱크를 장착했을 때는 플로드 54도, 기본 50도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팅 속도 테스트인데요. 아무래도 기능, 장치가 많다 보니까 타 모델 대비해서는 살짝 느린 22.57초를 기록을 했네요. 물론 가장 느린 부팅 속도를 보여주긴 했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보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당연히 플래그십 제품이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좋은 성능들 잘 확인을 했어요. 간단하게 언급만 해봐도 일단 뭐 디자인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전면부 아머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 디스플레이 5인치 디스플레이 처음에 구동을 하면은 막 그 어로스 로봇 나타나고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러한 화려한 애니메이션 지나가고 실질적으로 파워 유저한테 도움이 되는 CPU 온도, 클록, 전원부 온도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능성으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기가바이트가 X 시리즈로 리프레시를 하면서 바이오스도 많이 개선했거든요. 기가바이트 측에서는 이제 UC 바이오스라고 해가지고 뭐 유저 기반 사용자 중심 설계를 했다. 그래서 뭐 그 이지 모드에서 다양한 간편 설정을 커스텀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어드밴스드 모드와 연동을 해가지고 그런 커스텀 편집이나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바이오스를 만져보니까 기존 기가바이트 바이오스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게 사실이었고요. 특히나 이지 모드에서 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커스텀 설정들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바이트가 예전부터 항상 강조하고 있던 기능 중에 뭐 자동으로 오토 부스터라는 기능으로 메모리를 살짝 오버클럭킹 하는 기능이 있는데 물론 파워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미약한 클럭 상승이라서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초보 유저 입장에서는 좀 간편하게 메모리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뭐 칭찬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 편의성 M.2 히트싱크 이거는 정말 상을 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타 제조사 모델을 사용할 때 정말 귀찮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일단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보드가 너무 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TX 폼팩터가 아니라 이 ATX 폼팩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스 화성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온보드 버튼들 이 온보드 버튼들이 너무 디자인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버튼 간의 구분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워 버튼이라든지 리셋 버튼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긴 하는데 정작 무슨 글자인지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촉감으로도 뭔가 구분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테스터라든지 또는 파워 유저 입장에서는 이런 온보드 버튼이 너무 쪼잔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았죠. 제가 직접 테스트한 보드 중에서는 전원부 온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14900K를 낑구고도 센서 상으로 50도 초반대, 중반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전원부 히트싱크에 엄청난 이렇게 그 노력을 가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히트싱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추가를 해도 드라마틱한 온도 변화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성능으로 입증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좀 과하고 호화스럽고 성능도 훌륭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게 어떤 접근성의 한계로 느껴지긴 하지만 정말 최고를 원하시는 분 특히 기가바이트 고유의 어로스 고유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보드가 최상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QM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